그러면 이제 바로 또 리플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도 현재 가격은 4,124원을 보이고 있네요. 어제 마찬가지로 0.7%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100원대를 보이고 있으니까, 리플은 상당히 또 잘 선방하고 있다. 잘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되니까 리플도 떨어졌거든요. 어제 한때 3달러를 또 터치를 했어요. 보니까 3.03까지 올라왔네요. 그죠? 3.03까지. 그래서 어제 결국엔 고용 수정치를 재료로 삼아가지고 비트 하락하고 리플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락 추세 여기 계속 지금 맞고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어제 뚫을 듯 하다가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 하락 추세를 시원하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어제 썸네일에도 현재 리플이 중요한 그 가격에 도달했다. 중요한 위치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상방으로 가느냐 하방으로 가느냐. 그래서 어느 한 분석가는 이제 여기서 상방으로 갈 수도 있고 하방으로 간다면 여기까지도 지금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어느 한 분석가는 보고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말씀드렸던 분석가는 요 가격대였죠. 지난 5월 요 고점 여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바로 뚫을 수도 있고 또 오늘의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또 재료 삼아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모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그 물가지표가 발표된다고 해가지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발표된다고 해가지고 일단 금리 인하는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100% 이제 25bp냐 50bp냐 그거의 차이인데 일단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만큼 그냥 다시 한번 재확인했구나.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확인했구나라는 정도로 또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릅니다. 저는 일단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어요. 일단 무엇보다 또 PPI보다는 CPI 내일 발표되는 게 또 중요하니까 내일에는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은 약간 좀 아리까리하다. 일단 한번 지켜보고 어쨌든 이 리플도 지금 이 2.96달러를 보이고 있어서 하락 추세를 여전히 돌파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것도 말씀드렸죠. 리플, 비트코인 페어를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하락 추세 요 상단에 딱 터치를 해가지고 돌파하지 못했는데 어젯밤에 그러니까 어제 한때는 또 여기를 돌파를 했었다가 마찬가지로 비트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음봉으로 마감을 하고 근데 지금은 다시 살짝 상승을 하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나은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하락 추세를 아주 조금 넘어섰는데 요거는 아직 모르고 돌파를 할 때는 시원하게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확실히 돌파를 했구나. 그래서 이제 좀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요 월봉으로 봤을 때 우리 현재 이 위치에 지금 딱 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넘어서게 된다면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이 강력한 상승 재료 한 방이면 전 쭉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상승 재료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제가 하나 또 생각 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어제 제가 기사를 쭉 보다가 생각이 난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생각이 났다기보다는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이 기사를 보니까 회사한테 좀 적용되면은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보시면 나스닥이 제미니에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제미니가 IPO 되는 시점에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리플도 IPO를 하게 된다면 엄청난 이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에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미니가 IPO 목표 조달액을 이제 4억 달러, 4억 3천만 달러로 상향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목표 IPO 기업 공개, 그러니까 상장한다는 얘기예요. 상장하는 이 IPO
목표 조달액을 3억 달러에서 4억 달러로 상향을 했다. 그리고 이번 증액은 투자 수요 과열로 인한 초과 청약과 더불어 나스닥의 사모투자가 반영된 결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투자 수요 과열로 인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목표 조달액도 상향을 했고 또 공모가도 원래는 주당 한 17에서 19달러로 봤는데 지금 24에서 26달러로 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만약에 리플사가 IPO를 하게 된다면 지금 뭐 재민이도 뭐 나스닥에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투자 수요 과열로 뭐 초과 지금 청약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리플사도 마찬가지로 IPO를 하게 된다면 엄청난 이 기관들의 초기 투자가 예상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XRP의 상승 모멘텀도 정말 확실하게 커진다. 그러니까 아직 최근에도 얘기 나오는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생겼는데 XRP가 뭐 쓸모가 있을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XRP가 뚜렷하게 뭐 어디에 쓰인다 이런 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대감이라는 상상력이 가미될 때 가격은 폭발한다. 지금이 딱 그 시기고 딱 소송이 딱 끝난 시기죠. 지금이 이제 기대감이라는 그 상상력이 가미될 수 있는 그 시기인데 여기에 IPO까지 되게 된다면 그래서 기관들 뭐 나스닥 뭐 다른 기관들이 뭐 이 리플사에 초기 투자로 참여를 한다 하면은 엄청난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민이가 지금 이제 뭐 거의 막바지 같죠. 조만간에 이제 상장할 것 같은데 9월 2일 날 기업 공개 신청서를 9월 2일,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9월 2일 날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재민이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8월 25일 날 여러분 기억하시죠? XRP 캐시백 지원 신용카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8월 25일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일주일 뒤에 기업 공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재민이가 기업 공개를 이제 상장을 하겠다라는 이 기업 공개 IPO를 공식화하면서 그러면서 자금 조달을 누구한테 했느냐? 리플한테 했다. 그래서 최대 1억 5천만 달러의 대출을 계약을 했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것이 이 리플이 지금 은행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초석을 닦고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재민이와 또 리플도 어느 정도의 그 관계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재민이가 언제 이것을 IPO를 준비를 했느냐? 6월 7일 날 비공개 IPO 신청을 했었거든요. 비공개로 6월 7일 날.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에 신청을 하고 6월, 7월, 8월, 9월 달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상장을 할까 말까 하고 있는 거의 뭐 상장 이제 직전까지 왔죠. 그러니까 뭐 준비만 하게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월 2일 날에 이렇게 기업 공개 신청서를 제출했고 또 나스닥도 하고 지금 뭐 투자 수요가 지금 과열되고 있고 공모가까지 오르고 막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사가 제가 바라는 것은 뭔가 아직까지 본격적인 얘기는 하고 있진 않지만 어느 정도 현재 물밑 작업을 하면서 한 4분기 정도쯤에 이렇게 IPO 관련해서 딱 발표해 준다면은 이것을 상승 재료로 삼아가지고 이 리플이 뭐 그때 아마 이미 여기를 뚫어낼 수도 있을 그 시기일 수도 있는데 뚫어내고 나서도 쭉쭉쭉쭉 상승을 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바라는 뭐 10달러를 넘어서 뭐 20달러, 30달러 뭐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바라는 그런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알트코인 ETF가 대규모로 승인될 때 이것도 하나의 이 상승 시그널이 될 수 있지만 이제 리플의 IPO는 이 리플만의 단독 이 상승 재료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이 상승 재료로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을 어제 제가 저희 멤버십 텔방에다가 이제 IPO는 XRP 단독 폭발의 큰 상승 재료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알트코인 대규모 승인 호재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4분기 안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낌새가 보이지 않지만 뭐 물밑 작업을 지금 열심히 하는 중이고 어느 순간 빵 터트려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큰 기대를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아까 제가 한창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 시기에 한 구독자님께서, 한 회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요 회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어제 제가 텔방에다가 이제 IPO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회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리플사가 IPO를 하게 되면은 XRP에게 악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IPO를 하게 되면 리플사의 주식이 거래가 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개인이나 기관이 리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이제 XRP 하나인데 IPO가 되면은 리플사의 주식까지 생기게 되니까 이것이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XRP한테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합니다. 투자처의 분산으로 XRP에게 악재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틀린 걸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XRP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회원님이 XRP를 주식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주식의 개념으로 보고선 약간 이제 그 투자처가 분산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XRP는 주식이 아닙니다. 리플사가 파는 상품이 XRP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처의 분산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라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상품이 잘 팔리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를 생각을 해보세요. 더 많은 수요가 창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플사가 XRP를 사실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리플사의 상품이 XRP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상품이 잘 팔리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주식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기본 바탕은 어떤 거냐, 우리가 파이를 두고, 그러니까 파이가 이만큼이 있는데 지금 이게 XRP가 다 먹고 있었어요, 그죠? XRP만 있으니까 XRP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XRP에만 그냥 투자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리플사 주식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나눠지니까 XRP하고 이제 리플사의 주식이 이렇게 생기니까 투자처가 분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잘 되게 되면은, 이제 이 XRP 상품이 잘 되게 되면은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회사의 주식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다면은 이 파이 자체가 나뉘는 게 아니라 이 파이 자체가 이렇게 더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뭐 주식을 살 사람들은 주식을 사고, 또 XRP를 살 사람들은 XRP를 사고,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투자할래? 비트코인 투자할래? 이것만 생각을 해보세요.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이 안 오르고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하나만 오르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둘 중에 뭐 하나만 오르고, 그런 구조가 아니죠, 그죠? 같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죠. 그래서 함께 커가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XRP가, 그러니까 리플사가 IPO를 한다고 해가지고 XRP가 악재가 되는, 뭐 오히려 뭐 투자처가 분산이 돼가지고 뭐 덜 오르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시너지가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투자자는. XRP의 더 큰 성장이 기대가 된다 하면은 XRP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아니면 리플사의 주식이 더 많이 오를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리플사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할래? 비트코인에 투자할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상승률이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시장의 그 파이는, 투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그죠? XRP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게 되면은 이 알트코인 중에 어느 누가 상장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게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일한 그 회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XRP는 XRP 나름대로의 가치가 커지면서 이제 또 이 상상력이라는 그 기대감이 더 막 가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커지면서 그에 따라서 또 리플사의 이 주식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놈이 죽고 어느 한 놈이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커가는 이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승의 재료가 뭐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알트코인 ETF 승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IPO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리플사가 전혀 이제 또 새로운 이제 호재거리를 들고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뭔가 발표가 되면서 큰 상승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미 알고 있는 그 재료가 호재가 될까?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뭐 악재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을 때가 이제 가장 큰 두려움으로, 공포로 이제 다가오게 되지만, 이 호재 같은 경우는 알고 있던 것이 이제 진짜 실현이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게 대표적으로 트럼프 당선이었다. 작년 11월 트럼프 당선이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호재도 충분히 실현됐을 때 이 상승 재료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말씀 한번 체크해보고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